저희 인트로를 네. 마라탕 후루로 하는 거 어떨까요? 네? 저 집에 갈래요. 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용기 있는 분 한 분을 모셨는데요. 요즘에 이분이 안 나오는 시사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의도 방송가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 또 와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소개를 디테일하게. 네, 지금 백수입니다. 네. 백수 아니 백수 집안은 사실은 네. 방송인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방송인 앞에서 이렇게 주름 잡을 순 없죠. 하루에 솔직히 요즘 말해보세요. 하루에 방송 몇 개 하십니까? 날마다 다른데 네. 뭐 3-4개 많은 때도 있고. 이렇게 잘 나가는 유재석도 하루에 3-4개 안 해요. 단가가 다르잖아요. 단가가 다르긴 하지. 제가 그분 따라가려면 저 잠 못 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작을 이제 여의도 방송가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다 했는데 사실은 여의도 방송가가 아니라 그냥 여의도에서 활약을 하셔야 될. 그렇죠. 네. 제가 위원님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의원님이 되셨어야 될. 눈물이 아프게. 그런 분인데 저는 이번에 뭐 총선 이후에 오히려 그 분위기랄지 그런 게 조금 더 나아졌다. 네, 좀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길게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선거 전까지는 당연히 뭐 좀 파이팅도 있고 네. 나름대로 조급함도 있고 어쨌든 선거라는 정해진 레이스가 있으니 그 안에서 잘해보고 싶고 뭐 시간은 없고 뭐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어쨌든 한 템포가 끝났고 자아성찰하는 그런 슬픔의 시간도 좀 보냈고 모쪼록 운동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세요? 네, 그래서 좀 요새 멘탈이 좀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헬스장 가서 이거를 하나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저는 웨이트도 싫어하고 네. 근데 요즘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돌들면 슬픈 목소리가 사라져요.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는 그렇죠. 유일한 시간.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바디 프로필도 이제 찍으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찍어도 어디 올릴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왜 그 인스타그램에 요즘 뭐? 요즘 부끄럽습니다. 저는 유교걸이라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 몇 명이시죠? 1만이었던 것 같아요. 1만? 네. 와, 그럼 정치인 중에 사실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은 많지 않잖아요. 귀하죠. 원천 귀한. 정치인 인스타그램 세상 노잼인데 맞아요. 보러 와주시니까. 그렇죠. 그 말 뜻은 이게 뭐랄까 젊은 쪽에서 분명히 그 팬층이 이제 생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계속 만들어야죠.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젊은 정치인들의 그 트렌드가 이 릴스나 틱톡 요런 거 쇼츠 뭐 이런 걸로 맞아요.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전 세계 그 유럽에서 유럽 의회에 투표했는데 극우가 이제 흥했잖아요. 근데 극우가 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나 뭐 프랑스에 있는 극우 그 젊은 정치인, MZ 세대 정치인들이 틱톡 팔로워가 막 6만, 10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예전의 정치 문법이랑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다 페이스북 해가지고 거기 메시지 많이 거기다가 막 글들 막 이만큼씩 올리잖아요. 막 읽기도 싫은 거. 근데 또 이게 다 또 담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방송가 이제 뭐 시사 방송 하셔서 알겠지만 근데 그 글을 또 막 사람들이 분석한다 그 다음날. 그렇죠. 그죠? 막 그래서 신조가 어디 쓰였는지. 막 요건 요 문장은 뭐 이런 걸 의미했을 거라서 막 해석을 하고 있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청년 정치인에다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의 이제 패널, 고정 패널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방송가의 이런 뭐 문법, 방송 문법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정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SNS를 쓰냐보다 이제 각자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영상 잘 올리고 뭐 카드뉴스 뭐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이미지 뭐 잘 만드셔서 올리셔도 그분이 하는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상임위장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면 사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는 좀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도 그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그 되게 짧은 메시지로 이렇게 맞아요. 임팩트 있게 했잖아.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좀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물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좋은데 네.
이게 국가의 큰 정책들을 얘기하는 게 대선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라를 이끌겠다.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메시지는 강렬할지언정 그게 과연 제대로 이 사람의 공부가 됐고 진정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때 그 방식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조금 재현을 해보자면 이준석 그 당시에 뭐 당대표가 네네네.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네.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올리세요. 그러면은 지금 모르겠고 하나 올리게 올린 거잖아. 네. 근데 막 청년들 열광 막 이런 느낌 아니었나. 열광한 거 맞아요? 난 이대남들은 열광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근데, 이슈에 네, 다른 의미로 이대 여들도 같이 열광하게 됐잖아. 화가 나가지고. 그죠, 화가 네, 많이 네, 났죠. 네. 그 당시에 또 이제 박성민 위원장도 화가 많이 나셨죠. 네, 그렇죠. 여성가족부 폐지 뭐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뭐 저걸로 또 뭐 하나 해보겠다는 심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식으로 젠더 갈라치기를 이제 정치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좀 해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로는 맨날 저출생 뭐 타개해야 된다 뭐 지금 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맨날 인구 절벽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여가부 폐지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아니 이 정부에서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학기술 발전시키자고 하면서 R&D 예산 깎고 재정 건전성 챙기자고 하면서 감세 계속해. 근데 세수펑크 56조. 저는 이 정부에서 이 앞뒤가 맞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대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3년 남았는데 어떤 기분이신지. 굉장히 왜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나. 네. 마치 지금 한 집권 4년 차를 보는 느낌인데 아직 네. 얼마 안 됐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좀 절망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 네. 그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다가 나중에 가서 역주행을 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반응 없을 때는 출연자들끼리 별로 안 친한 것 같더니 나중에는 역주행하니까 막 만나가지고 다 같이 술 마시고 먹방하고 막. 일단은 네. 저희는 네. 그 전부터 친했고 그 뒤에는 이제 네. 저희의 만남을 좀 찍어서 내보내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역주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진짜 사이가 안 좋을까? 그레이랑 벤자민은 정말 안 볼까? 막 이런 게 하마랑 백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게 네. 이제 너무 궁금하신 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뭐 웨이브 측에서 자리를 마련하시기도 하고 저희끼리 실제로 프로그램 끝나고 한 3-4번은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풀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합숙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친해질 수밖에 없겠지. 하루 종일 거기 모여가지고 에이. 하루 종일 머리 쓰고 그러니까. 밥 먹고 그러니까 뭐 거의 완전 그쵸. 찐친 듯죠. 찐친. 훈련소 동기 같은 거지. 네. 네. 그리고 근데 저 이해했어요. 뭐요? 왜 그 군대 얘기를 네. 남성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잘 몰랐다가 이번에 왜 그러시는지 알았어요. 저희도 만나면 커뮤니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 촬영 때 얘기를 끝없이 해요. 끝없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도 계속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때 너 그런 표정이었잖아 부터 네. 시작해서 뭐 처음에 첫인상이 어땠다부터 네. 뭐 같이 고생했을 때까지. 더 커뮤니티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 일단 거기에 제가 이제 친한 그 그레이님이 네. 나오셔서 일단은 형 의리로 한번 봤거든요. 근데 1화를 봤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야. 그렇지. 근데 1화보다 2화가 더 그러니까 2화로 가니까 이게 막 맞아요. 점점 이게 고조가 되고. 맞아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위원님이 알 수 있는 대부분의 연예인들에게 제가 많이 이거를 해서 그분들이 다 백곰님 알고 있어요. 어머. 대박. 네, 그래서 좋다. 그 백곰님 칭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안에서 리더십 있다. 저요. 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네. 모먼트도 있었죠. 그럼요, 있었죠. 그럼요. 예. 하여튼 그 프로그램 이후로 사실은 이 팬층 되게 넓어졌죠. 네, 뭐 감사하게도 네. 제가 나가는 방송들은 대부분 이제 TV로 송출되는 방송들이고 뭐 정치 시사 이런 프로니까 좀 이렇게 젊은 층과 제가 접점이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간 거였고 근데 그거 덕분에 또 많이 이제 웨이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워낙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OTT다 보니까 접점이 많이 생겼죠. 되게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갔던 이제 그 약간 좀 좌측 정치인 대표로는 이제 백곰님 나가셨고 네. 우측 대표로는 이제 김재섭 이번에 당선되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 스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프로그램 안에서의 이미지는 백곰님이 더 좋았어요. 근데 혹시나 안 보신 분 있으면 진짜 적극 추천드려요. 더 커뮤니티 진짜 재밌어요. 대박이에요. 사실 정치를 빠르게 좀 입문을 하신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네. 대학생 때부터 좀 그런 정치에 관련 관심이 있으셨나요? 원래는 없었고요. 네. 대학교 2학년 말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빨리 졸업하고, 그러니까 칼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자, 약간 이게 목표였었고, 그때 당시에는 인사팀 직무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였어요. 네. 근데 이 관련된 쪽에서 제가 좀 경험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일을 해봤는데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 분야가. 그러니까 이제 막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게.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도 그렇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이제 딱 그때 카오스가 됐을 때 제가 모든 걸 다 멈추고 이제 봉사를 1년 동안 떠나게 됐었고, 그리고 정말 제가 한국 사회로부터 딱 멀어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고, 그 굉장히 큰 정치적인 그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충격받았고,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세대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월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밑에 학년 친구들이 딱 그렇게 됐던 거였고, 사실 엄청 정치적인 세대인데 정치적인 그런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은 못 받았던 세대다 보니까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고, 모든 걸 올스톱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살지 말자라는 결심을 일단 제일 먼저 했었고, 네.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하면서 살자, 참여하면서 살자,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좀 참여를 하면서 살자, 뭐 내 돈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을 때 어쨌든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꿔놓고 죽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대학생 위원회? 네네네.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 가입을 당연히 네. 이제 입당을 한 거고요. 네. 입당을 하고 당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저희 당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당을 하면 이제 입당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주지만 그게 뭘 해야 되는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아요. 뭐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본 거죠. 난 어디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대학생이니까 당에 대학생 조직이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뭐 국회에서 인턴도 해보고 했었어요. 계속 저는 좀 두드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네.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뭐 트위터로 막 뭐도 보내보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두드리고. 정치는 이게 막 어떤 회사 이런 거랑 달라가지고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떤 이렇게 해서 이 시험을 보면 뭐 여기로 갈 수 있어, 이런 정해진 루트가 없는 그렇죠. 곳이니까 그게 더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나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이런 평범한 청년들은 어디 가서 정치하지? 좀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고, 그쵸. 그러면서 엄청 길을 막 찾아보고 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의식이나 뭐 사회 구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입사 시험 같은 게 진짜 없는 거니까. 공차 같은 게 없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맞아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을 애들이 모르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두드리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치권은 그 두드릴 문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전 그래서 그때 입당하고 나서 아마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연줄도 없는데 그냥 그 선거 캠프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 봉사하고 싶다 진짜? 했는데, 그럼 번호를 남기래요. 남겼어요. 연락이 안 와. 왜냐면 이미 다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 다 꾸렸고, 그렇죠. 저는 뭐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또 지방선거에 참여는 못 해봤었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두드렸는데 어쨌든 그 문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숨겨져 있는. 맞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거를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다 같이 커뮤니티에 모여서 댓글만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댓글 안 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공간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당에 본격적으로 이제 중앙당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건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대변인 오디션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오디션 제도. 우승했어요? 그쵸. 이제.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디션 우승자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 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청년 대변인 그때 뽑았었거든요. 와. 2019년에. 근데 그럴만해. 지금 얘기하는데 약간 홀린 듯이 듣게 되는데.
내가 뭔가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을 못하고 그거 듣고 있었어요. 네, 또 제가 이제 비서관 때 많이 이제 이름이 언론에 거론이 됐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갑자기 이제 떨어져서 비서관이 됐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논란도 굉장히 많았죠. 얘 누군데 여기 앉히냐. 물론 뭐 제 부족입니다. 제가 더 알려졌으면 이제 뭐 그런 게 좀 덜했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나름 절실했고 열심히 두드렸고 계속 당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뭐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청년정책 총괄을 했어요. 걔가 지금 보면 청년부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국토교통부 이런 건 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의 구조를 보면 보통 이렇게 한 개의 부처를 맡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정책은 각 부처에 다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뭐 국토부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한다든지 뭐 교육부에서 청년 취업 뭐 관련한 교육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청년정책은 모든 부처에 흩어져 있어요. 잘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누가 그럼 컨트롤을 하냐 아니면 그래서 막 자기들 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막 겹치고 막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청년 정책의 효과적인 조율과 그리고 뭐 설계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 청년 비서관실이 만들어졌고 원래는 뭐 비서관실은 아니었어요. 그냥 청년 정책 뭐 소통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 있다가 비서관실로 격상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청년 정책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총괄했고 또 이제 제가 진짜 청년이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요? 약간 이런 이제 지적이나 뭐 이렇게 같이 좀 다듬고 이런 것들을 다 했죠. 그 당시 논란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년이 정치계에 없다라는 건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 정치권의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년을 써봤어. 왜 청년을 썼다고 또 뭐라 그러네? 약간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급수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비서관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무원 세계에서는 높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시험 쳐서 정말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오래 걸리는 자리고 뭐 저는 그루트는 아니었지만 임명을 받는 정무직 자리였고 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그때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되게 어렸을 텐데 그죠? 그때 지금 뭐 한 4, 5년 전이잖아요. 그게 벌써. 아니 뭐 한 3년 3년, 4년 전이면 그래도 되게 어렸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때 25이었던 25 청년이 26. 견디기 힘든. 네네. 그죠? 막 사실은 그때 기사량이 거의 한 1, 2주 동안 막 거의 막 10,000개 정도 막 쏟아졌잖아요. 뭐 TV 틀면 이제 제 얼굴 나오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 어떤 기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TV에서 제 얼굴이 나오면 되게 민망해요. 그렇죠. 끄고. 심지어 좋은 얘기 하는 것도 막 까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음소거하고. 근데 그때는 사실 TV 볼 시간은 제가 잘 없어서 잠깐 보고 어이구 뭐야 이러고 끄고 이제 일했죠. 네. 그래요? 멘탈 되게 좋으시네요. 그냥 그때는 그런 뭐 정말 사실이 아닌 그런 유언비어들도 너무 많이 퍼져서 그런 거는 좀 괴롭긴 하더라고요. 뭐 누가 꽂아줬다느니 뭐 이런 거. 근데 그 누가는 저를 꽂아주시지 않았고. 아니에요? 아니죠.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런 루머가 퍼지면 되게 해명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많고 그리고 정말 뭐 비판의 수위가 막 성희롱 이렇게까지 가는 것들도 많았어가지고 근데 어떤 순간부터는 이제 해명을 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그 결과들을 남겨놓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일에만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약간 서사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서사는 있고 그 당시에 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준석이 국민의힘에서 그때 날아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이준석 대항마로 박성민 키우는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봤어요. 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임명 시점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제 대표에 당선이 되고 나서였어서 더 그런 논란이 있었고 아쉬웠던 거는 사실 저는 그 훨씬 전부터 검증이 이미 인사검증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가 되기 훨씬 전부터 받았던 제안이었어서 조금 시점이 아쉽긴 했었죠. 그렇죠. 시점이 좀 지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은 저는 사실 뭐 검증할 게 제가 뭐 재산이 많아야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전 재산이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어요. 뭐 제가 배우자나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때 남자 비서관도 같이 이렇게 임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남일 여일. 네네네. 그렇게 공동 비서관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좀 길어졌어요. 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좀 기대했던 거는 이준석 대표가 요거 잘하잖아. 그러면 이제 둘이 한번 요걸로 붙는 건가? 요거를 기대했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준석 대표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간 비서관은 비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디 회장의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보좌하잖아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 대통령의 비서는 입이 없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주로 얘기를 하고 뭐 홍보수석이 주로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지 다른 정무직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맞아요. 못 봤어요. 되게 제한적이고 그 룰이 확실해요. 언론 대응은 다 대변인실에서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방송에서도 이준석 이준석 의원이랑은 뭐 이렇게 마주한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대표님과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요. 거의 둘이 좀 싸웠어요? 제가 많이 털렸죠. 털렸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저는 정치 초보였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시에 방송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셨고, 사실 저보다 더 많은 그 정치적인 지식과 뭐 역사가 다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양과 제가 아는 그 정치의 문법과 이런 게 양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방송을 잘해. 그쵸. 그게 세. 왜냐면.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진짜? 왜냐면 저는 막 끼케야 1년 차인데, 뭐 방송도 심지어 뭐, 한지 몇 개월 만에, 뭐, 이준석, 그분은 뭐, 7, 8년 넘게 했잖아요, 방송만.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근데 이제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차피 피할 수는 없을 거고, 돈 받고 배운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는 저도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 대신 뭐 배울 거 있으면 좀 배우고 뭐 방송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서 좀 그 시간을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견디고 그 양분을 쪽쪽 빨아서 쪽쪽 빨지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게 큰 경험이 되고 그쵸. 자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MBC 총선 방송에서 김진 논설위원을 그렇게 털었다. 이걸로 이제 빌드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때 잘 털던데? 김진이 한마디 하면 혼자서 한 3마디 해가지고 쏴 붙여서 격추시키고 그래서 유시민 선생님이 엄청 칭찬했잖아요. 잘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좀 당황했습니다. 보통 그런 칭찬은 카메라 꺼지고 많이 해주시는데 중간중간에 막 이제 방청처럼 해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그 무협 소설 같은 거 보면은 그 이렇게 고수가 이제 무협에 도착한 뭐 이런 신인 뭐 선수를 이렇게 보면서 품평하는 것 같았어요. 이 초식이 좋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느낌이 좋았고 그 뒤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위원님의 포지션이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지만 민주당에서 약간 비주류의 이 청년 정치인이다라는 그 평이 있었는데 그 방송 이후로 유시민 선생님이 이게 그 이렇게 좋은 평을 해주시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맞나요? 뭐 건너 듣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저를 좀 잘 모르셨거나 아니면 뭐 좋게 안 보셨었거나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 좀 새롭게 뭐 보기 시작했다라는 감사한 그 칭찬은 좀 받았는데 앞으로 잘 해야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쟤는 누구야 했는데 요즘에는 쟤는 누구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 아무래도 눈빛이 따뜻해졌어. 개표 방송이 되게 많이 보는 방송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MBC가 이번에 시청률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와서 1위 했잖아요, 1위. MBC 감사합니다. 네. MBC. 저도 좀 계속 살려주세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고 계시잖아요. 더 잘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이 용자쇼가 뭐가 돼서 저희가 메이저에서 레거시에서 한번 또 만나면 나중에 또 진행자와 패널로 만나면서 그러면 너무 좋지. 100분 토론 제가 진행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빨리 말하세요. 100분 토론 기다립니다. 99분 토론도 괜찮아요. 30분 토론. 안. 좋은데 나를 보여주기엔 부족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치를 이제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판에 들어왔으면 사실은 정치인이 야망을 갖는 것은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야망이 있으십니까? 있죠. 어디까지? 근데 예전에는 이런 질문 받으면 대통령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뭐 중요한 일이지만 돼서 뭘 할 거냐가 훨씬 중요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직업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너무 많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맞아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막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구원할 수도 있고. 그 무게를 더 정치를 하면서 저는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게 국회의원직이든 뭐 아니면 다른 자리든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뭐 몇 회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역사 이름 남기는 거지만 그 국회의원들의 업적을 따져보면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안 했네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 이름을 올리겠다 였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꿈을 있어요? 아직도? 뭐 허락해 주신다면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대통령 돼야지 하고 뭘 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내가 요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죠. 이게 순서가 조금 이제 바뀌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정치라는 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네. 근데 내가 바꾸고 싶은 세상이 뭐고 그리고 그 세상을 아주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려면 결국 제도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도 행정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질적인 욕심? 질적으로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면은 한 21대, 22대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오실 수도 있겠다. 근데 대통령은 잘 풀리면 그 나이 제한이 있어요. 40대부터. 네, 그래서 뭐 한참 남았습니다. 네. 그렇네. 네,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29, 만으로 27이니까 많이 남았죠. 너무 인생을 즐겨야 될 나이에 그러고 생각해보면 좀 그쵸. 근데 지금 한창 막 너무 좋을 때잖아. 막 취직해서 그 친구들은 취직해서 돈 벌면서 연애도 하고 그쵸,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네. 취미도 막 가꾸고 막 이러면서 지금 한창 좋을 때인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당에서 뭔가 직책을 맡았을 때가 24살이었으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좋은 나이거든요. 진짜? 놀기 좋은 나이. 대학교 다니면서 막 애들이랑 뭐 어디서 술 먹고 어디 대자로 뻗어있고 이러기 좋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추억을 쌓을 그렇죠. 나이인데. 뭐 헤어지고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죠. 저는 당으로 매일 출근했고 매일 논평 쓰고 기사 보고 기자님들이랑 얘기하고 의원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나중에 이 시간을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돌아봤는데 일한 기억밖에 없으면 그렇죠. 내 나중이 되게 빈곤해질까 봐. 내 마음이 좀 빈곤해질까 봐. 그리고 늦바람 날까 봐. 근데 저는 어떤 순간부터는 딱 그걸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누리고 남들이 사는 인생 다 살아보고 싶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에서 의미를 느끼고 이 일에 종사하는 게 보람되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저는 빨리 찾은 것 같고 거기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일찍 얻었다면 여기에 올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좀 재미보다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더 커뮤니티에서 살짝 봤는데 저는 이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지만은 모두가 다 같이 살자라는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해보자 그죠? 한번. 그게 되겠어요? 안 됐잖아.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잖아요. 망하지 않았어요. 많이 살아남았어 그래도. 그레이가 그거를 다 깨부쉈잖아. 그레이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고 이러는 건 정치인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고군분투하고 할 때까지 해보고 싸워도 보고 밀어붙여도 보고 하는 게 정치인 것 같고 저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정치권에도 되게 다양해요. 보면 정말 좋은 의정활동을 하는 분도 있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서 좀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표만을 위한 정치. 뭐 표만을 위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 후원자를 위한 걸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저는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치마저 약자들의 편에 서주지 않으면 약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껴요. 어떤 큰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 잘 들려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과 재력과 인맥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데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다 문제인 거 알고 되게 어려운 뭔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 다 아는데 잘 조명하지 않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역할이고 찾아서 그걸 제도권 안에서 더 폭넓게 보호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훈련병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잠깐 뭐 얘기하는 거 지나가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누가 국방의 의무를 좀 다하고 싶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 뭐 말로만 잔치할 게 아니라 이건 전 좀 진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군에서 축적되었던 부조리나 네. 말도 안 되는 명령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문제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되게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군이라는 맞아요. 조직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국방위에서 좀 전면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사실 뭐 2년 뒤에는 뭐 지선도 있어요. 지선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아직 뭐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Mayor of Seoul 약간 좀 간지난다고 생각해요. 아 갑자기?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Mayor, 그러니까 Korean Congressman보다 Mayor of Seoul이 약간 좀 세계적 그런 위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간지나지 않나? 그런 행정 권력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독립된 정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쵸. 권한이 크니까. 뭐 지금은 뭐 아직 성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찰과 실력 쌓기의 시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앞으로 더 잘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또 팬이고 하니까. 네, 사실은 뭐 정치인 박성민보다는 저는 그냥 방송인 박성민의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치인은 네.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여태까지 방송 나온 걸로는 너무 이미지가 좋았어요. 네, 앞으로 더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또 정말 마지막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팬, 뭐 팔로워를 위한 거랄지 아니면 뭐. 저는 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데 다만 정치권이 그 목소리들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가도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환멸이 나서 좀 고개를 돌려버리는 청년들도 많다고 저는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청년들과 같이 좀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다양한 뭐 메시지, 네. 뭐 좀 뭐 욕도 뭐 다 읽습니다. 욕도 괜찮고 어쨌든 네. 뭐 이런 정치권에 대해서 답답한 얘기하고 싶으시면 제 인스타그램으로 놀러 오세요. 네. DM 보내라는 겁니까? DM 보내주셔도 좋고. DM 보내면 답장해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요. 네네. 읽씹은 안 하고 하트라도 날려주죠. 하려고 하죠. 그래요. 뭐. 못 읽는 경우도 있죠. 막 갑자기 그렇죠. 어떤 날은 갑자기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보고 이렇게 답장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저랑 그럼 마팔 가능합니까? 인스타 하세요. 선배님 마팔 해주세요. 팔. 마팔. 집에 갈래요. 저 인스타 하죠. 마팔. 마팔 하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팔 성공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자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히어로는 누군가의 빌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빌런은 누군가의 히어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가 가진 다양성,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다움이자 가장 큰 추악한 면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용자쇼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음 주인가?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다음에도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